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1시부터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주최 조국 파면 요구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국단체들도 오늘 광화문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이 아마 조국 문재인 규탄 함성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삭발을 한 다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삭발을 한 모습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젊게 보이기도 하고 그분의 깔끔한 이미지가 투사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후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연설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발을 한 다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아주 말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흥미가 있습니다. 연설은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대중연설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격동시키기도 해야 합니다. 어제 부산 서면에서 조국 파면 부산 시민 골기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부부 사기단이라고 불렀어요. 부부 사기단.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조국이는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인 법무장관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이런 코미디에 비하면은 그래도 황교안 대표의 이 연설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법치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법무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무장관 자리에 저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분노를 담아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 연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연설입니다. 조국 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나와서 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자기는 아주 백조처럼 돈과는 관계없는 깨끗한 사람을 자칭하더니 조국의 부인이 돈 5억을 떼내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5억을 내서 펀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벌집 아들입니까? 그런데 5억을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낼 수 있습니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조국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활용해서 이거 뒤에서 도와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부가 같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부 사기단입니다. 부부 사기단이는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 가장 강경한 말인데요. 부부 사기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조국과 그 부인 즉시 구속해야 합니다. 이게 정의요, 이게 법입니다. 조국의 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표창장이 가짜면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조국 부인의 PC 그 안에 조국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소위 논문 문제입니다. 제1저자 논문. 이거 대학교 때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 입시 때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논문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대 입학사령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1저자 논문이 입학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논문 안 낸 일입니까? 논문 안 내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대놓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장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또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어도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죠. 입 열고 밥 먹을 수 있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이게 또 정확하겠는데요. 청문회를 안 했으면은 조국 이 소리 저 소리 제멋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하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해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진면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죠.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동의했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홍준표 대표도 욕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청문회를 잘 했습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거짓말 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검찰 언론이 하나하나씩 지금 거짓말 탐지기처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억울한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십니다. 학교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늘 교환아,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는 43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이 교훈을 늘 잊지 않고 거짓말하면 죽을 죄 짓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 이런 자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가 이 조국의 앞에 장관이었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워놓다니 대통령이 제정신입니까? 정말 국민에게 거짓말한 그 죄만 가지고도 벌써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범죄만 가지고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역대 장관 중에 이런 많은 비리가 장관된 뒤에도 열흘 넘도록 계속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누가 비호하고 있습니까? 누가 장관 시켰습니까? 이것은 조국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과 헌정 유린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조국의 고향이었던 부산 시민 여러분, 맞으십니까? 저도 부산 시민입니다. 저는 명예 시민입니다. 전에 부산 시민이었던 조국의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함성이 이제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 주십시오. 우리가 단일대우 구성하겠습니다. 단일대우?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싸우자 등. 어쨌든 삭발하기 전에 연설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삭발을 하니까 역시 사람이 결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삭발 대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 의지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하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삭발하느냐 마느냐는 파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용모에 관한 하는, 그리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강제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 깎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 깎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예의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보고 삭발하라 하지 말고, 삭발 안 했다고 욕하지 말고, 그렇다고 삭발을 했다고 칭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좌익과 싸울 때 좌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지 오웰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울 때는 공산당처럼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 써야 합니다. 그 머리 쓰는 게 아주 지금 멋지게 들어맞는 게 있습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좌익은,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로남불, 조국스럽다. 조로남불, 조국스럽다. 조, 또,
몰라. 이런 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방법, 헌법으로 싸우는 방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방법, 수단은 많습니다. 문재인은 임기가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도 장관직을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헌법이 우리 편입니다. 국군도 결국 우리 편입니다. 역사도 우리 편이니까 좀 느긋하게 웃으면서 짜증내지 말고 오늘 또 광화문에 나가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